안녕하세요. 지금 마이엠 고등관에서 고3 수업만 전담해서 맡고 있는 고등관 팀장 김호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원래는 이제 고3 수업이랑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고3을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었는데 원장님께서 해마다 저를 여기 부르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학원 홍보 좀 해달라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자,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광명시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강사, 그리고 의대 약대를 가장 많이 보낸 강사 김호연입니다. 일단 보이는 것만 갖고 오긴 했거든요. 자, 첫 번째 학생 이주영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이제 건대 줄기세포공학과, 이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수능 치기 전주까지 등원을 했던 학생이고, 수시 모집에 최저까지 맞추면서 건대 줄기세포공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이 학생은 이제 진성고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이 또 건대, 마찬가지로 진성고 학생인데 이 친구는 건대 이제 식품생명공학과를 합격했던 친구. 조금 강도를 높여볼게요. 자, 중철이라고 놀리는 친구예요. 중앙대 철학과. 이 친구는 조금 사연이 깊어요. 이 친구가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저랑 같이 시작을 했었을 때 1학년 1학기 내신을 4점대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빠르게 수시에 대한 미련을 접고 1학년 때부터 바로 정시 준비를 해서 정시 전형으로 중앙대 철학과. 이 친구도 이제 정시로 중앙대 통계학과를 간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이 친구도 수시로 합격했던 친구. 조금 세집니다. 이제 광명고 졸업생 친구예요. 백서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광명고 내신이 전교 1등이었고 영남대학교 약대, 그리고 차이과학대 약대를 합격해서 차이과학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다음 친구는 중앙대 약대를 합격한 김수영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광북고 출신이에요. 중앙대 약대를 뚫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1학년 때, 이 친구도 1, 2, 3학년 같이 수업을 했거든요. 마이엠 중 6년을 재원을 했었는데 고등과정을 다 저랑 진행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1학년 때 너는 꿈이 뭐니? 저는 서울대요. 너는 목표가 뭐니? 저는 서울대요. 너가 서울대가 되는 게 목표니?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정시로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친구도 있고, 다음 친구는 이 친구도 이제 명문고 나온 친구인데, 덕성여대 약대. 이 친구가 이제 덕성여대 약대를 6년 장학생이 붙었는데 안 갔어요. 이 친구는 수시로 서울대 약대를 붙었어요. 근데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고 하루 이틀 있다가 저한테 다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문자가 요거예요. 서울대학교 등록 아니요 납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후 경희대학교 의예과 진학. 이렇게 해서 경희대 의대까지 진학한 친구예요. 올해 졸업생들만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져왔고, 이제 고3 수업 이제 수능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지금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가볼게요. 선택 과목에 비해 공통 과목의 비중이 커졌다. 공통이 76점, 선택이 24점. 여기서 선택이라는 거는 미적분이나 확통 혹은 기하를 얘기를 합니다. 객관식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단답형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진 편차. 두 번째, 요게 조금 중요해요. 요게 이제 언제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은 작년 6월 모의고사예요. 작년 6월 모의고사에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그죠? 근데 그 킬러 문제에 대한 기준이 실제로 그거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얘는 이렇게 요런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학생들이 추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구나. 안 해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정답률만 딱 봅니다. 정답률만 본다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객관식 문제는 모든 학생이 아무도 못 풀어요. 근데도 찍는 학생들 때문에 평균적으로 정답률이 2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단답형 같은 경우가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버리게 되면 정답률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기 때문에 그건 또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의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객관식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올해 모의고사도 그랬고, 예전에는 상징성이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수능 30번. 근데 최근 모의고사나 수능들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변별력이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30번이 아니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28번에서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그런 거로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유행을 타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상 수능에서 유행을 타는 유형들이라는 거는 계속 있어 왔어요. 94년도 수능부터 해서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약간 주기가 있거든요. 한 4년, 5년 정도를 주기로 계속 유행을 타는 문제들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최근에 수능 출제 경향이 급격하게 바뀐 게 작년 6월 모의고사부터예요. 그래서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이 3년 차기 때문에 내년의 수능 유형은 올해 수능이랑 굉장히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수학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수능에서 사실상 미적분 기준으로 28번이랑 29번에 그냥 확정적으로 나오던 유형들이 있었어요. 28번이 이제 무한등비급수 도형에 관련된 문제, 29번이 삼두극,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문제.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추구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공식화된, 정형화된 풀이로 문제를 푸는 애들을 최대한 지금 제외를 하고 있어요. 삼두극 같은 경우가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대학 과정의 내용을 조금만 가지고 오게 되면 이 근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삼각함수의 근사 혹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공부를 하면서 맥클로린 급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저는 실제로 수업할 때 다 해버리거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내신에 저는 걔들이 아직까지 나오니까. 그 놈을 적용을 하게 되면 남들 막 20줄, 30줄 걸려서 풀고 혼자서 2줄, 3줄 만에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수능 28번, 29번에 박혀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걔네들을 지금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8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적분 문제가 나왔을 때 적분식을 모양을 변경하는 형태의 문제가 메인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수능 1등급이 아닌 수능 100점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짐.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많은 게 올해 수능을 본 친구가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본인이 수능 때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맞냐? 보낸 게 뭐냐면 확통 시험지를 뽑아서 자기가 풀었던 것처럼 다시 풀어서 했는데 29번이랑 30번인데 둘 다 풀이가 2줄이에요. 근데 둘 다 답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확통이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선택 과목 자체가 이제 고등수학 1,2죠. 고등수학 1, 2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많이 낮게 나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택 과목이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낫고 문과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을 해라. 기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기하만 파는 변태 N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잘못 걸리면 등급컷만 망하고 난이도만 높은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처럼 만약에 확통이 내년에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나온다면은 확통을 선택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통을 8문제를 다 푸는데 정말 한 20분도 안 걸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나머지 시간을 온전히 수학 1, 2에 투자를 해서 풀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눈치 게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를 해야 될 게 확통 기준이랑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 컷이 원점수가 한 8점 정도 지금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과긴 한데 미적분을 선택을 했었을 때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크게 하자가 없다. 근데 내가 지금 미적분을 풀 때 28번이랑 30번을 수능 시험장에서 맞출 자신이 없다. 혹은 내가 29번까지도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무조건 확통을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네, 확통은 굉장히 미적분에 비해서 적은 노력으로 더 높은 원점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미적분에서 한 29번 정도까지, 29번이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요새. 그래서 이제 29번 정도까지 풀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28번이랑 30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확통을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훨씬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입 지원 전략이라고 나왔어요. 네, 수학에 관련된 부분을 이 내용이랑 별개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3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물론 뭐 상위권 학생이랑 중하위권 학생들을 수업을 하는 내용은 조금은 다르긴 하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뭐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되냐면은 그냥 2점, 3점짜리 문제만 다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2점, 3점짜리 문항을 다 맞추면은 48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48점을 맞는 학생이 4점짜리 문항 13개를 다 틀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죠? 최소 한두 개를 맞았다고 해볼게요. 그 와중에 남은 문제 중에서 찍어서 한 개만 맞췄다고 합시다. 10문제 중에 한 개 정도는 우리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문과든 이과든 3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으로 출발을 해요. 그럼 그 텐션을 유지를 하면서 등급을 유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면서 거기서 조금씩만 그냥 모의고사 한 번 나고 4점짜리 한 개씩만 더 맞춰야지 라는 공부법으로 가게 되면은 애지간하면은 수능 칠 때 못해도 2등급은 나와요. 제가 해마다 사용을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하위권 대상이긴 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수능에서 결과가 대체적으로 2등급 이상은 다 받아오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수학이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고3 학생들이 1, 2월 달에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물론 고3이 올라가는 1월 달에는 소위 말해서 전교 꼴등도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는 해요. 근데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추천을 하고 싶은 게 탐구 과목에 대해서 개념서를 다시는 안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3월 달부터는 정말 탐구 과목은 개념서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을 잡아주시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그래도 한 1, 2등급 나왔다. 모의고사 1, 2등급 나온다. 그러면은 감각만 유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한 2, 3회분 정도 모의고사 풀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3등급만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단어만 외워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정시로 서울대 약대를 갔다라는 김수영 학생이 있다, 그죠? 그 학생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정시에서 영어가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해요. 지금 영어에 대한 영어가 등급이 낮았을 때 페널티를 조금 많이 주는 학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인데 그 학교를 내가 일단은 배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정시 쪽에서 나은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아까 전에 그 마이엠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다는 그 중앙대 통계학과 간 친구도 영어가 3등급이었어요. 영어는 2학년까지 했었을 때 내가 잘하고 있으면 감각을 유지를 하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1, 2월 달에 단어만 죽어라 외워가지고 근데 학생이 시간이 많으니까 날 잡고 외우면 일주일이면 단어장 한 개는 충분히 끝내거든요. 그거 한 2번 정도만 끝내놓고 모의고사 그때부터 바로 들어가면서 모르는 단어만 단어장 따로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금방 2, 3등급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가장 큰 변별력이 있는 과목은 국어랑 수학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대입 지원 전략이라고 나왔는데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은 수시 모집 전형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내가 지금 광명시내 모 학교에서 상위 4%에 간당간당 들어간다. 근데 내가 전국구로 따졌을 때 상위 4% 안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N수생들이 끼게 되는 순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네, 간당간당했던 친구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수시 모집이다. 그래서 수시 모집, 쌤 전 정시로만 갈 건데요. 저는 그냥 기회의 절반 이상을 날린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그거는. 그래서 수시 모집은 일단은 1, 2학년 때가 어떻게 됐던 간에 3학년 때까지는 계속해서 내신을 좀 챙겨주시는 게 맞고, 자, 1, 2학년 과정까지 내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예, 진짜 무슨 저기 공주대학교 김치학과 가서 김치 담궈야 돼. 이런 친구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정시랑 논술 쪽에 눈을 돌리게 되겠다, 그렇죠? 근데 논술이 지금 밑에서도 조금 적어 놓기는 했지만은 논술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수리 논술 전형, 많이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약술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근데 수리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실제로 제가 올해도 지금 수리 논술 반을 운영을 했고 수업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수업을 들으러 오기 전날까지도 저는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 라인들이 있다, 그죠? 스카이, 서성한, 준경, 외시 요 정도 급의 수리 논술 문제는 정말 고등교육과정 상에서의 내용으로 출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풀기가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 밑에 라인 이제 건대나 아니면 조금 많이 노리는 데가 숭실대, 세종대 이 정도 많이 노리고, 숭실대, 세종대랑 난이도가 비슷한 학교가 단국대, 인하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로만 보면은 한 중앙대 정도랑 비슷하게 나오긴 한데 실질적으로 합격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잡는데, 그 정도 라인의 특징 자체는 뭐냐면은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조금 어려운 것들 변형해 놓은 느낌이 세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도 학교에 만족을, 그 정도 말이 좀 그렇다, 그죠? 본인이 더 높은 데보다는 내가 여기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준비를 하는 거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 노력 드릴 정도면은 하고 수학에 그 정도가 잡혀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국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정시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학생들, 지금 약수령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한 4, 5등급 이하, 6등급인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많이 노리는 학교가 가천대학교가 약술 논술로 1년에 한 1000명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설됐던 상명대나 을지대 이런 학교들도 좀 있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학 정원 자체가 일반 수리 논술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많기 때문에 얘는 조금 그래도 노려볼 만하다. 실질적으로 이제 약술 논술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로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냥 정시 공부를 하면서 조금 곁들여 간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모의고사가 전 과목이 한 2, 3등급 나와. 근데 2, 3등급 정도 나오면은 한 가천대 쓰기에는 조금 수능에서는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내신이 뭐 광북고다? 근데 뭐 4점 몇 등급, 5등급이에요. 딱히 내가 지금 내신으로는 써서 만족할 만한 대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 등급이 걸려있는 학교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 한 과목 3 뭐 이런 식으로 걸리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정시 준비를 하면서 곁들인다라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올해 신설된 학교 중에서 약간 바이오 계열, 메디컬 계열 중에서 간호학과나 임상병리과에 대한 약술 논술을 이제 약술 논술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교가 올해 조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올해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는 모습은 보였었습니다. 네, 이런 애들도 있다 정도 봐주시면 돼요. 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2, 3점짜리가 다 해서 48점이고 4점짜리가 52점이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모의고사가 한 7, 80점 정도가 나온다가 아니라면은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목표 자체를 2, 3점짜리 문항만 다 맞자. 여기서 말하는 2, 3점짜리 문항에 대한 난이도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RPM, 센 요 정도 교재 뒤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앞에 있는 유형 정도 풀 수 있으면 2, 3점짜리는 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고3 수업은 진도를 진행하는 수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고3 수업을 이제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3 같은 경우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 출제 유형이 계속해서 바뀌고 해마다 전년도의 기출문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최근 거를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사용할 자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2월 달에 돌릴 거는 5년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모의고사랑 수능의 기출 문제를 난이도별,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48점을 확보를 하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선택 과목 얘기 나왔는데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점짜리 세 문제 이게 조금 변별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8, 29, 30 어려운 게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제가 항상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모든 문제들을 한글로 타이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 교재를 또 내년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는데 난이도를 총 8개로 분류를 합니다. 별 하나짜리부터 별 8개짜리로. 근데 올해
확통은 28, 29, 30에서 별 6개짜리만 2개 있었어요. 그냥 7개, 8개짜리는 없었고, 소위 말해서 흔히 얘기하는 변별력 킬러 문화 그런 거는 없었다라고 보셔도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확통을 선택을 할 거면은 이제 내신 정도 수준에서 기출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면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시간에 수학 1이랑 수학 2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중요한 게 수학 2라는 교과목이에요. 수학 2라는 교과목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정형화된 풀이 혹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푸는 풀이가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최대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수학 2에서 메인이 되는 함수가 3차 함수예요. 근데 3차 함수가 엄청나게 큰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변곡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 함수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못하자라는 건 3차 함수를 출제를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메인이 되는 함수인 거니까. 근데 그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새로운 개념으로 뭔가 계속 정리가 되는 애들이 나와요. 그런 애들이 이제 땅땅땅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아, 얘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솔직히 수능은 끝난 거예요. 못해도 2등급, 애지간하면 1등급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3 커리큘럼이라고 나왔는데 거의 뭐 형식적이다, 그죠? 1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6월달 정도까지는 이제 수학 1, 2 수능반이라고 돼요. 수능 대비반이라고 지금 반이 깔려 있는데, 수능 대비반 저 부분을 진행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고3 학생들의 최고의 적은 재학생이 아닌 재수생 애들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저거 정리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정리를 최대한 시간을 빼서 좀 진행을 하면서 4월, 6월 내신 대비, 여기서 내신 대비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볼 수능 과목의 선택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한다. 그걸 선택 과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7월부터는 이제 내신 정도의 수준이랑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 뭐 확통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이게 내신 수준이랑 모의고사 수준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대비를 할 때까지 풀리는 문제랑 제가 수능 대비를 할 때 풀리는 문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전체 범위 실전 연습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요걸 이제 일주일에 2회분씩 모의고사를 자체 제작해서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체 범위 실전 연습에 해당되는 모의고사는 그 해의 모의평가 6월, 9월 모의고사다, 그죠? 그리고 최근 한 1, 2년치 정도의 수능 출제 경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을 쳤었을 때, 아, 쌤 수업 시간에 했던 거에서 다 나왔던데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런 애들이 있더라. 네, 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수리 논술, 약술 논술인데 아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가 이제 고등 전체 범위에 대한 공식에 대한 유도 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자.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면 논술 문제는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표현을 하는 연습. 이게 논술 문제다 보니까 실제 학교 소수령 시험처럼 채점이 들어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풀이를 적는다던가, 조금 맞지 않는 이제 교육과정상의 내용이 아니다든가,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감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자. 그리고 약술 논술은 시험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로만 출제가 되고, 실제로 약술 논술반은 제가 운영을 할 때 특강이랑 완성의 변형 문제로만 교재를 제작해서 이것도 돌려요. 근데 그거 풀고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선생님 시험 치러 갔는데 수업 시간 다 했던 내용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상황이니까 크게 부담 없이, 단 이게 메인으로 잡고 가시는 건 안 됩니다. 논술도 이제 수시 모집의 전형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얘가 떨어지면은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이랑 약술 논술 중에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쌤 저는 수학만 잘하고 다른 건 정말 못하니까 논술만 팔게요 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논술이 잘 되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 지금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재수를 할 각도 안 나와요. 왜? 본인은 1년 동안 수학밖에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논술만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장수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술만 메인으로 잡고 가는 거는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를 했던 고3 과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감사합니다.